8일차 학습입니다. 파트 2 안전운행 및 자동차 안전관리 예상 기출문제 풀이 내용입니다. 교재는 114페이지에서 134페이지 내용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량 신호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녹색의 등화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다. 2번 황색의 등화일 경우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 3번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 차마는 일단 멈추고 녹색이 등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번 적색의 등화 시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직진해서 정지해야 하나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 녹색의 등화일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있으며 2번에 황색의 등화일 경우에 차마가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고르시오. 정답은 3번 주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규제 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가 되고 지시 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라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조 표지는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 등의 주 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규제 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 표시를 말한다. 2번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라는 경우에 도로 이용자가 이를 따르게 알리는 표지를 지시 표지라고 한다. 3번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제한, 실선은 허용,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4번 청색은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를 표시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규제 표시가 아니라 안전 표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이고 복선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내용,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청색이 아니고 백색이 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다. 2번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등과 같은 고정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3번 차량 단독사고의 가능성이 낮다. 4번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정지 물체 등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차량 단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감소한다. 2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폭이 넓어진다. 3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진다. 4번, 시각을 통하여 운전에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획득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폭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아지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2번, 연령이 높을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3번, 피로 상태와 동체 시력은 상관이 없다. 4번, 움직이는 물체 또는 운전하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로 상태와 동체 시력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로 상태에서는 동체 시력이 그만큼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암 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낮 시간에 터널 밖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운전자의 심한 시각 장애를 말한다. 3번, 암수능은 빛의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4번, 명수능에 비해 시력 회복이 빠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력 회복이 명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이다. 2번, 정지 상태에서 눈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3번,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120도 정도이다. 4번,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160도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나타나는 시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주시점이 가까워진다. 2번, 시야가 좁아진다. 3번, 작고 복잡한 대상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4번, 가까운 곳의 풍경이 더욱 흐려진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시점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시점은 멀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사색 등화의 신호 순서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녹색, 그 다음에 황색, 그리고 적색 및 녹색 화살표, 그 다음에 적색, 황색, 그리고 다음에 적색이 신호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색, 황색, 녹색에 삼색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의 경우에는 녹색 등화, 그리고 다음에 황색 등화, 그리고 다음에 적색 등화의 순서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안전 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내리막길에서 풋 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브레이크는 무엇일까요? 1번 주차 브레이크, 2번 엔진 브레이크, 3번 ABS, 4번 사이드 브레이크. 정답은 2번 엔진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에 마찰, 제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가 됩니다. 주행 시 앞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조향을 하였을 때 직진 방향으로 되돌아오려는 복원력을 주는 조향장치는 무엇인가? 1번 캐스터, 2번 캠버, 3번 토잉, 4번 코일 스프링. 정답은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2번 캠버의 경우는 핸들 조작을 가볍게 하고 수직 방향 하중에 의해 일어나는 앞 차축의 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우인은 주행 중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행 저항 및 구동력의 발력으로 토 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코일 스프링은 현가 장치입니다. 차체의 중량을 지지함과 동시에 차륜의 상하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원심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2번 원심력은 중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 3번 원심력은 커브가 클수록 커진다. 4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은 커브가 작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계속되면 타이어는 쉽게 과열되어 오래가지 못해 파열된다. 2번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략 150km/h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한다. 3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낮춘다. 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높여야 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2번 공기압을 낮게 한다. 3번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닝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2번 주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준다. 3번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4번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닝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아주게 되면 녹이 자연히 제거되면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3번과 4번의 경우는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내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차의 앞바퀴 안쪽과 뒷바퀴 안쪽과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한다. 2번 대형차일수록 이 차이는 크다. 3번 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4번 내륜차의 크기는 차량의 축간거리의 길이에 비례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후진 중 회전할 경우에는 외륜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내륜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전진 중 회전할 경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공주거리, 2번 제동거리, 3번 정지거리, 4번 주행거리. 정답은 2번 제동거리가 되겠습니다. 1번의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켜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고, 3번의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내용을 말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정지거리를 표현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3번.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에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체 및 기체 연료를 필터로 요구하여 일정 온도 이하이면 기체 연료를, 이상이면 액체 연료를 선택하여 기화기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밸브를 고르시오. 1번 충전 밸브, 2번 안전 밸브, 3번 전자 밸브, 4번 과충전 방지 밸브. 정답은 전자 밸브 LPG 솔레노이드 밸브가 되겠습니다. 충전 밸브는 LPG 충전 시 여는 밸브를 의미합니다. 색깔은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 밸브는 탱크 외측의 충전 밸브와 일체로 구성되어 탱크의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밸브가 열려 LPG 연료를 배출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충전 방지 밸브는 연료가 탱크 용적 85% 정도 충전이 되어 있을 때 연료의 유입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기체 출구 밸브는 황색이 되겠고 액체 출구 밸브는 적색입니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탱크 외측의 충전 밸브와 일체로 구성되어 탱크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증가하면 밸브가 열려 폭발의 위험을 방지해주는 밸브를 고르시오. 1번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 2번 안전 밸브, 3번 과충전 방지 밸브, 4번 과류 방지 밸브. 정답은 2번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4번의 경우 과류 방지 밸브는 액체 출구 밸브 내 배관 연결부의 파손에 의하여 연료가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 밸브를 닫아 연료의 누출을 방지하는 밸브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을 고르시오. 기억, 베이퍼라이저에서 기화된 LPG를 공기와 혼합하여 적합한 혼합기체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니은, 액체 연료가 소정의 압력을 지닌 기체 연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믹서가 되겠고, 그리고 니은은 베이퍼라이저가 됩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LPG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엔진 관련 부품이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2번
겨울철의 추운 날씨에도 시동이 잘 걸린다. 3번. 엔진 소음이 적으며 노킹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4번. 연소할 때 유해가스의 배출이 별로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인 혹한기에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25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LPG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액화시키면 부피가 매우 작아진다. 2번. 옥탄가와 발열량이 높다. 3번. 기화하면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누설되는 경우 높은 부분이 고인다. 4번. 순수한 LPG는 무색, 무치, 무미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LPG는 기화하면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누설이 되면 낮은 부분에 고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LPG 차량의 주차 요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혹한기에는 남아있는 가스를 소진시키기 위해 온도 조절기를 쿨의 위치에 놓는다. 2번. 시동 스위치를 잠근다. 3번. 장시간 주차할 경우 기체 출구 밸브, 액체 출구 밸브, 충전 밸브를 잠그고 밀폐된 장소를 피해서 주차한다. 4번. 주차할 경우 LPG 스위치를 ON에 놓아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차할 경우 LPG 스위치를 ON이 아니라 OFF에 놓아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LPG 자동차 안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냉각수가 흐르는 경우 고무호스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2번. 엔진의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경우 베이퍼라이저의 진공 다이어프램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3번.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 밸브와 필터를 청소한다. 4번. 가솔린 차에 비해 앞바퀴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LPG 자동차의 경우는 가솔린 차에 비하여 앞바퀴가 아니고 뒷바퀴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LPG를 충전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LPG 스위치를 오프로 하고 시동을 끈다. 2번. 연료 주입구와 충전 밸브 녹색을 열어 충전한다. 3번.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위해 85%만 충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번. 충전이 끝나면 밸브를 연 후 충전 호스를 분리하고 시동을 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전이 종료가 되면 충전 호스를 분리할 때까지는 밸브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전 밸브가 닫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2번 문제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도로의 선형과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곡선부가 많다고 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2번. 곡선부에서의 사고율은 시거, 편경사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3번.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상에서 사고율이 높다. 4번. 곡선부가 종단 경사와 중복되는 곳은 훨씬 더 사고 위험성이 높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2번의 시거라는 내용은 전방에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제동을 걸어 정지 또는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교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교량의 폭, 교량,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번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해 교량의 폭이 좁으면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3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높다. 4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접근로의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전자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별도의 개념으로 양립시켜 운전해야 한다. 2번 안전운전이란 운전자가 자신이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방어운전이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 자세를 갖추어 미리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운전을 말한다. 4번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곧바로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념으로 양립을 시켜 운전할 수는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추돌 사고보다 충돌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2번 교차로 부근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부근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3번 교차로 진입 전 이미 황색 신호임에도 무리하게 통과 시도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4번 앞쪽 또는 옆쪽 상황에 소홀한 채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 출발하는 경우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충돌 사고가 아니라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130페이지 12번 문제입니다. 이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속도를 낮춘다. 2번 진입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3번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한다. 4번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면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자동차나 자전거, 손수레, 사람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커브길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는다. 2번 핸들을 조작할 때는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는다. 주간에는 전조등, 야간에는 경운기를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알린다. 4번 항상 반대 차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경운기, 그리고 야간에는 당연히 전조등을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앞지르기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고 속도 범위를 초과해도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2번 앞지르기에 필요한 충분한 거리와 시야가 확보되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없을 때 앞지르기를 시도한다. 3번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4번 앞차가 앞지르기를 하고 있는 때에는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의 최고 속도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반드시 최고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철길 건널목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일시 정지 후 좌우 안전을 확인한다. 2번 차단기가 내려지고 있거나 경보음이 울릴 때는 건널목을 신속히 통과한다. 3번 건널목 건너편 여유 공간을 확인 후 통과한다. 4번 건널목 통과 시 기어는 변속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지고 있거나 경보음이 울릴 때 건널목 앞쪽에 혼잡하여 건널목을 완전히 통과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가을철 기상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2번 저녁 늦게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3번 아침에는 안개가 빈발하며 일교차가 심하다. 4번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가 강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끼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의 열대야 현상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황사 현상은 봄철에 나타나는 특성이 되겠죠. 다음 문제는 26번입니다. 겨울철 기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며 강수량이 감소한다. 2번 습도가 낮고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3번 기온이 급 강하하고 한파를 동반한 눈이 자주 내린다. 4번 이상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간혹 안개가 생성되기도 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는 계절은 봄철 기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29번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안전운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속도로 진입은 빠르게 진입하고 진입 후 감속한다. 2번 주변 교통 흐름에 따라 적정 속도를 유지한다. 3번 느린 속도의 앞차를 추월할 경우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하며 추월이 끝나면 주행차로로 복귀한다. 4번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고속도로의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진입을 해야 하고 진입 후에는 가속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경우 1초당 주행 거리는 얼마일까? 1번 약 14m, 2번 약 15m, 3번 약 16m, 4번 약 17m. 정답은 4번 약 17m가 됩니다. 시속 60km이면 1시간에 60km를 주행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1분당 1km, 1초당 약 17m를 주행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